여러분 이제껏 2월 19일 우수에 이것을 조심하지 않고 그냥 보내지는 않으셨나요? 올해부터는 반드시 이것을 조심하여 올 한 해가 꼬이는 일을 반드시 피하시길 바랍니다. 입춘이 지나가 입춘 추위로 몸을 웅크리고 계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날씨가 따뜻해질 텐데요. 2월 19일 우수에는 우수 경칩에 대동강 풀린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수와 경칩을 지나면 아무리 춥던 날씨도 누그러져 봄 기운이 돌고 초목이 싹 튼다고 합니다. 우수는 봄이 들어선다는 입춘과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놀라서 깬다는 경칩 사이에 있는 절기입니다. 우수는 입춘 입길 15일 후인 양력 2월 19일 또는 20일이 되며 태양의 환경이 330도 위치에 올 때를 가리킵니다. 우수는 봄이 시작되었지만 땅은 아직도 겨울의 기세가 드센 시기입니다. 절기로는 봄에 해당하지만 찬 기운은 아직 물러갈 마음이 없는 때입니다. 우수에 내리는 비는 봄이 왔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우수는 눈 대신 대개 비가 내리며 강에 얼음이 녹아 물이 되어 흐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에 내리는 비는 온 천지에 봄이 왔음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수라는 말의 뜻풀이는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입니다. 이는 추운 겨울이 가고 이른바 따뜻한 봄을 맞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눈과 얼음이 녹는 시기로 땅을 갈아야 하기 때문에 물의 중요성과 생물을 소생시키는 봄비가 시작하는 날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수 뒤에 얼음같이라는 속담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우수가 지나면 추운 날씨가 누그러져 얼음이 슬슬 녹아 없어짐을 의미합니다. 우수 뒤에는 아무리 얼었던 얼음이라도 다시 녹아 흐르게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어려운 일들이 없어지거나 고민이 사라질 때 이 속담을 쓴다고도 합니다. 여러분도 우수 뒤에 얼음같이 올 한 해 고민이나 어려운 일들이 우수를 맞아 싹 녹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등산 많이들 가시죠? 하지만 이 시기에는 등산을 갈 때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날씨가 포근해지면 산에 찾는 사람들도 부쩍 늘어납니다. 하지만 겨울과 봄 두 개의 계절이 공존하는 해빙기에 사는 한겨울 얼어있는 산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합니다. 겨우내 얼었던 흙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바위 틈에 얼음이 녹으면서 바위가 쪼개져 낙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끄럼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맨땅인 것 같아도 겉만 녹고 속은 얼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해빙기의 국립공원에서 다친 사람 가운데 절반이 미끄러지면서 골절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또한 예전에 두륜산에서 50대 등산객이 4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던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빙기에 발생하는 사고 건수가 겨울 석 달 동안 발생한 사고보다 더 많은 해도 있었습니다. 봄 기운이 도는 해빙기 때는 경각심을 가지고 겨우내 경직돼 있던 몸을 풀어주고 등산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빙기 때는 자칫 방안을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저체온증을 예방하려면 등산복 등 모든 장비를 겨울철로 맞춰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봄바람이 심하게 불게 되며 그렇게 되면 몸이 추워지기 때문에 장갑이랑 모자는 특별히 준비해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앞서도 얘기했듯 낙엽 아래나 바위 틈새에 숨어있는 얼음이라고 합니다. 미끄러지면 골절상을 당할 수 있어 방심은 금물입니다. 해빙기에도 스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산로의 표면 상태를 파악하고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암벽 구간에서는 추락과 낙석 사고가 잦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해빙기에는 또 일교차가 커 반드시 일몰 전에는 하산하고 위치 표지판을 보고 구조 연락을 취하는 방법도 기억해야 합니다.
춥고 긴 겨울을 견딘 생명이 기지개를 켜는 봄. 하지만 봄을 시샘이라도 하듯 안전사고가 등장합니다. 우수에는 해빙기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할 시기입니다. 얼음 낚시 사고 또한 주로 해빙기에 많이 일어나는데 얼음 낚시는 보통 얼음 두께가 10cm 이상이면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해빙기에는 얼음이 쉽게 깨질 수 있으므로 얼음 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해마다 10여 건 무렵의 안전사고가 얼음 낚시를 하다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얼음이 두께를 유지해도 강도가 약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영하 40도에서의 얼음은 건축자재인 화강암보다도 단단하지만 녹기 직전인 0도상에선 사람 손톱보다 강도가 약해져 순식간에 깨져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한겨울에는 얼음이 굉장히 두껍게 얼어있지만 해빙기가 되면서 기온이 상승하면 얼음의 밑부분부터 녹는다고 합니다. 위에서 보면 굉장히 두꺼운 얼음이 얼어있는 듯 싶지만 사실 굉장히 얇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 낚시를 할 때 얼음이 꺼질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도심도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갑자기 땅이 꺼지는 현상, 싱크홀의 발생이 잦아지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진흙으로 변해 지하수나 상하수도에 휩쓸려가면 동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때 도로 위로 무거운 차가 지나가면 순식간에 땅이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도 한낮에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고 우수를 지나는 2월 하순부터는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해빙기에는 겨우내 땅속으로 스며들어 얼었던 수분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낙석이나 붕괴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빙기 안전사고는 총 45건으로 2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사고 건수는 절개지 낙석 위험지구에서 절반 가까이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건설 공사장에서 흙막이 벽 붕괴 등으로 대다수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해빙기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낙석이나 붕괴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려면 우리는 다음 4가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첫째, 건물 주변에 축대나 옹벽 등이 배부름 현상으로 부풀어 오르거나 없었던 균열 등이 생겼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둘째, 집 주변의 절개지나 언덕 위에서 바위나 흙 등이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공사장에서는 주변의 도로나 건축물 등의 균열이 생기거나 땅이 꺼지는 등의 이상 징후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넷째, 특히 공사가 진행 중인 비탈면 위쪽에 하중을 증가시키는 차량 주차나 모래 등의 자재가 쌓아져 있지는 않은지 확인합니다. 이런 모습이 관찰되면 즉시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매년 2에서 4월이 되면 특히나 건설 현장 무너짐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지표면 사이에 수분이 겨우내 얼어붙어 토양이 부풀어 올랐다가 봄철 따뜻한 날씨에 얼음이 녹으면서 부풀어 올랐던 지반이 연약화되기 때문입니다. 연약해진 지반은 시설물 하부 구조를 약화시켜 균열 및 무너짐을 유발합니다. 이처럼 봄은 얼음과 함께 안전도 높기 쉬운 계절입니다. 겨울철 안전사고는 추위가 풀리는 2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수 무렵이 되면 그동안 얼었던 강이 풀림으로 수달이 물 위로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아먹이를 마련하고 원래 추운 지방의 새인 기러기는 봄 기운을 피하여 다시 추운 북쪽으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위가 풀리고 얼음이 녹는 시기인 해빙기에는 붕괴, 낙석 등의 안전사고에 더욱이 유념해야 합니다. 새해를 정월이라고 부릅니다. 즉, 한 해를 바르게 살려면 첫걸음이 반듯해야 하기에 정월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호칭 하나에도 교육적이고 자기 성찰이 되도록 했던 것이 우리 문화의 전통입니다. 2024년에는 설이 지나면 우수 그리고 정월 대보름이 이어집니다. 1년 12달 중 가장 큰 달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달풀이 또는 월령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월이라 15야 망월하던 소년들아 망월도 하려니와 부모 봉양 늦어진다는 부모의 은덕에 보답하려는 정성 가득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쥐불놀이, 달집 태우기와 보리밟기 등 풍속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달집 태우기는 달집이 활월 타야 마을이 평안하고 풍년이 든다고 합니다. 지금은 지자체에서 관광 또는 홍보 차원에서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리밟기는 서리발에 뜬 보리를 살짝 밟아 통풍을 차단함으로써 뿌리가 마르거나 썩는 것을 방지하는 농사일의 한 가지입니다. 옛날 농촌에서는 우수 즈음에 장을 담갔는데 정월에 담그는 장을 으뜸으로 쳤습니다. 우수에 장을 담그면 약 40일 후인 청명과 고구 사이에 작물과 된장을 가를 수 있어 된장을 발효하기에 최적의 날이 되므로 우수에 담근 장을 으뜸으로 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장을 담가야 맛과 색이 변하지 않기에 추위에도 불구하고 장 담그기가 행해졌다고 합니다. 세월이 많이 변했지만 지금도 이때를 맞춰 장을 담그는 가정도 덜어 있습니다. 시기로는 우수 전후 3일, 정월 마지막 날인 5일, 금음, 손 없는 날입니다. 오전에 장을 담그면 장에 벌레가 생기지 않아 좋은 날이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아픈 후 병을 치유하는 것은 병을 예방하는 것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방에서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건강관리를 잘해 오래 살기를 꾀하였는데 이를 양생법이라고 합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숨쉬고 먹고 일하고 운동을 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건강을 지켜나가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이러한 양생법은 의미가 없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 안 하던 운동을 하고 건강보조식품을 찾는 것도 일종의 양생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침이면 일터로 나와 열심히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와 잠을 청하는 일상 자체도 곧 자연의 흐름에 충실한 삶입니다. 만일 이러한 리듬을 거스르고 생리현상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면 어느새 질병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계절에 따라 우리가 행해야 할 건강 유지 방법과 체력 단련법이 황제내경의 소문 사기조신대론 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황제내경의 사계절 양생법을 숙지하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중 봄 양생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봄은 만물이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겨우내 얼었던 얼음이 녹으며 봄의 기운이 생기 있게 솟아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기력 소모가 커지다 보니 머리가 무겁고 몸이 나른해지며 입맛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봄철 양생법을 밤에 늦게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면서 머리를 맑게 하는 것입니다. 냉이, 달래, 쓴바귀, 미나리 등 봄나물을 섭취하여 겨우내 부족해진 영양소를 보충해주면 피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황제내경에는 봄의 양생법에 관하여 말하길 봄에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만물이 새롭게 돋아나는 것처럼 몸과 마음, 옷차림까지 느긋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한가로이 뜰을 거닐며 마음에서도 무언가 새로이 생겨나게 하여 곧 다가올 1년의 계획을 이때 세워두면 좋습니다. 봄에는 살리되 죽이지 말고 베풀되 빼앗지 말라고 합니다. 이를 어기면 봄의 기운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간이 상하고 그대로 여름이 되면 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해서 병이 생길 수 있다 합니다. 여름에 감기에 걸리거나 설사가 잦은 것은 봄의 양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겨우내 활동도 많이 하지 않고 움츠러져 있었다면
조금씩 산책과 가벼운 조깅 등을 시작하면서 다가올 1년을 위해 체력을 다지고 봄에 피어나는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여 생동감 있는 한 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봄의 신선한 기운이 가득한 음식을 즐기면서 조용히 동네를 한 바퀴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어느 현인의 말처럼 다른 사람에게 슬픔을 주기보다 웃음을 선사하는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고 봄의 싱그러움을 만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처럼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수 이후 조심해야 할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이 다치지 않고 몸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